철도공사의 업을 수행하면서도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오늘 저에게 발제를 맡겨주신 취지는 그 경위를 짚어보면서 결국 대법원 판결이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왜곡시킨 본래의 당연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저에게 발제를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정해주신 20분 시간 내에 KTX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법농단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자료집 13쪽입니다. 개요와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은 2005년이죠. KTX 개통에 앞서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승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라는 외주 운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 노동부는 KTX 승무원 업무는 성질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이 되지 않는다, 불법 파견이 될 소지가 높다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철도공사죠. 당시 철도청이 내부 검토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건에 보면 분리도급은 곤란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개통되는 KTX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심지어 2년 이상 승무원을 한 회사에서 고용을 하면 이게 불법 파견에 대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까봐 2년마다 회사를 계속 바꾸게 됩니다. 홍익회, 철도유통, 그리고 KTX 관광내죠. 이렇게 회사를 계속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거부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승무원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철도 유통 등이 우리를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열차팀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도공사의 근로자다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송전들이 벌어졌었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소송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철도공사가 사용자다, 홍익회니 철도유통인이 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위장독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사용자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 본안의 1심 판결, 1심 법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소송의 2심 법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2월에 근로자들의 주장, 묵시적 근로관계다, 불법 파견이다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철도공사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이 총 3건의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차 불법 파견, 그리고 남해화학 사건, KTX 판결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남해화학에서는 원청이 사용자다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KTX 사건에서는 철도공사가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에도 굉장히 수많은 이 판결이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판결이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법상 도급은 뭐냐, 파견은 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상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도급이 되면 거기에서 원청이 일의 결과물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도급이다. 집 지어서 넘겨주는 것 같은 도급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아무 답변을 안 해주시네. 실제 그런가요? 예. 실제로는 이거는 도급이 될 수 없는 위장 도급이다. 위장 도급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예 코레일 관광 개발, 그러니까 사실상 수급인이 실체조차 없는 경우, 그래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인이 실체가 있어서 불법 파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묵시적 근로관계이거나 이것은 불법 파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소송을 들어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은 굉장히 정당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무 업무 중에서 승무원의 업무만 분리해서 도급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홍익회나 철도 유통은 노무대행 기간에 불과하다. 라고 봐서 죄송합니다. 라고 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철도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한 것이죠.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16면부터 18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심지어 이번에 사법농단 실태가 밝혀진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럴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도저히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거는 사실상 사법재량의 일탈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 KTX 승무원들의 업무가 분리 도급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가 사업이 분리될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산업 중에서 수력이 있고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 이 각각의 사업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도급으로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서 예를 들면 관리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부장님까지는 원청 직접 고용이고 그 밑에 있는 현장 직원들은 간접 고용을 한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필수적으로 현장 직원을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분리 도급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철도청이 애초에 KTX 승무 업무를 분리한 것은 어떤 형식이었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열차 팀장을 통해서 승무 업무를 계속 자신이 하면서 그 지시를 받는 여성 승무원만을 분리 도급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급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도급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같은 열차 안에서 열차 팀장은 직고용이고 승무원은 간접 고용이고 그리고 심지어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수많은 철도 여객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전동열차 승무원이라든지 무궁화 새마을의 승무원은 또 직접 고용인데 KTX 승무원은 간접 고용이고 이렇게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외주화한 거다. 그래서 잘못된 위장도급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근본적으로 그 지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지점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죠. 특히 보시면 현행 파견법상 파견 절대 금지 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견 절대 금지 업무에 보면 철도 여객 사업, 화물 운송 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철도 여객 사업은 도저히 이거를 분리해서 철도공사가 노동력을, 인력을 파견받아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급심 법원은 파견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노동부가 2005년 당시에
성질상 승무원 업무는 분리해서 도입할 수 없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본질적으로 KTX 승무원 업무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철도공사가 서류상, 외관상 양자의 업무를 나눠놨기 때문에 분리 도급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도급과 파견의 구분, 이게 성질상 도급이 가능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신의 그 책무, 그러니까 사법심사 판단을 방기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반하는 그 생명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결국은 그 철도 여객 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에 그 철도 이게 조직적으로 결합된 업무다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사실상 그 열차 팀장의 업무와 승무원의 업무는 조직적으로 결합된 업무이기 때문에 철도 여객 사업이라는 하나의 철도공사의 업을 위해서 그 긴밀하게 결합돼 있고 사실상 철도공사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들이 판결문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해가 납득하기 어렵게 그 홍익회나 철도유통이 그 사업상에 그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제가 잠깐 표로서 인용을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열차팀장과 승무원 업무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있으나 그리고 승무원은 그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철도 유통 등이 뭐 자회사인 것은 사실이나 철도 유통 등이 철도공사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리고 철도공사 직원이 직접 승무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철도공사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 수행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판결문이 굉장히 길지만 그 판결문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오히려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반증하는 사실관계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덧붙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이나 뭐 그 원하청 관계에서 협조 관계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선회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변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실상 이 홍익회나 철도유통 등은 그 동의적 실체가 없었던 것이고 그 대법원이 그날 선언했던 불법 파견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파견이 인정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결론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KTX 대법원 판결은 그 당시에도 올해의 최악의 판결로 선정되는 등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정말 법원 행정처 문건대로 이것은 정말 BH와의 조율 하에서 가능했던 판결이라고밖에는 그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결국은 사법부의 재량을 일탈한 거다. 사법부가 법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이다. 라고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인데요. 그 문건들을 보시면 법원행정처는 그 대법원이 그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왔다. 라고 하면서 그 4대 부문 개혁,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이 있었죠.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협력해온 사례로 KTX 승무원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련된 사건에서 철도공사가 그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KTX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이게 파견이냐 도급이냐 위장 도급이냐 적법한 도급이냐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그 쟁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쟁점이 아니었던 공공부문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사법심 그 재량을 자기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 자기의 재량을 일탈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문건들은 그 2015년 8월 6일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 주동을 할 때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KTX 승무원 사건에서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이 국정운영에 협조한 것을 이유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법원을 따내기 위한 또 활용한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KTX 승무원 판결은 그런 법률적 쟁점, 법리를 가지고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당시에 대통령이 추진 중이던 노동부문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 특히 그 당시에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이나 여러 부분을 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간접 고용하겠다라는 그 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은 내려진 판결이다라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 철도공사가 원정했던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무효의 비정상적인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을 다시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의 기형적인 KTX 승무원들의 고용 구조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복직된 그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코레일 관광객을 소속에 여러분들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 유일한 비정상적인 판결을 바로잡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간접 고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용자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을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노동법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법이 파견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 근로자를 중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견법은 철도 여객 사업 자체를 절대적 파견 금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 받아서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철도청은 공무원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KTX는 개통해야겠고, 그러니까 사실상 인력을 파견 받아서 쓴 것입니다. 이런 법위반 상태에 대해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눈 감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KTX 승무원 사건 논란 사태의 본질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독립적인 사업 단위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승무원만을 외주화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고, 결국은 노동력 자체를 이용하는 노무공급형 파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간접 고용이 만약에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끊임없이 불법 파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분리될 수 있는 업무였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철도안전법, 그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SMS 그리고 철도공사가 계속 수행하는 면접 대승 대책, 이런 각종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업에 과연 KTX 승무원이 배제될 수 있는가? 이것을 직시할 때에만 지난 10여 년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